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행이 걸려 고민 중인 파산 채무자들에게 한번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제가 한번 써서 이걸 한번 방송을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제인이 조사를 하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최근 2, 3년간 서울에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 빌라 세 채에 대한 취등록세 납부 내역이 있어 매각 여부 및 자금 사용 내역을 밝히라고 파산 채무자에게 선고 기일날 언급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파산 선고 기일 전에 기록을 복사해서 채무자의 어떤 신청서를 미리 보고 메모를 해 놓죠. 그래서 중요 이제 조사 쟁점에 대해서는 선고 날 미리 좀 알려줍니다. 대비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약속한 제가 이제 면담일을 지정을 해서 한 일주일 정도, 한 8일 정도 후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청 대리인 사무실에서 전화가 와서 관제인 면담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사유는 채무자가 사행위 취소송이 걸려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신청서에는 이제 아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소송 걸린 걸 쓰게 돼 있죠. 소송 건 거나 걸린 걸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동산 세 채를 팔다가 채권자들이 사행위 소송을 건 거죠. 채무자 내지 그 수익자한테. 주로 이제 수익자가 피고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면책을 신청을 했는데, 파산 면책을 신청했는데, 그래 파산 면책에서는 파산 면책 절차에서는 관제인이 그 채권자 취소송을 사행위 취소송을 수기하게 돼 있습니다. 채권자를 수기하는 겁니다. 근데 느닷없이 그거를 다 숨기고 내용도 안 쓰고 자긴 사행위 소송이 걸려 있어. 그러니까 면책에 좀 확신이 없는 거죠. 면책 취하를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뭐 취하하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다음 사항을 한번 보십시오. 원래 취하하려면 선고날 판사님이 법정에서 취하하실 분 손 드세요 할 때 취하했으면 좋습니다. 좋았을 터인데. 왜냐하면 사행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수익자가,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거나 아니면 근저당을 설정해준 수익자가 이기면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죠. 해소되는 것이므로 파산 면책 신청에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다시 신청할 수 있죠. 만약 패소하더라도 수익자로부터 원상 회복된 재산이 채권자들이 공동담보가 되어 채권자들이 경매나 이런 데서 만족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를 뭐 유리한 참작 사유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서 자기가 비록 사행위 소송은 했지만 수익자들이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원상 회복되어 경매에서 일부 채권자지만 일부라도 받아갔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유가 좀 후발적으로 해소되었다. 정상 참작을 해달라.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아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 면책 사유에 해당될 수 있죠. 그러나 파산 선고 후 면책 신청을 취하한다면 이분은 파산 선고의 불이익만 받죠. 즉 면책 신청만 취하가 됩니다. 파산 선고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효력은. 그래서 파산 선고의 불이익은 그대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행위 소송에서도 그대로 시달리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제도의 파산에 걸려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불확실하지만 제가 경험한 팁을 말씀드려 봅니다. 왜 불확실하냐면 이걸 보는 판사님마다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제인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험상 이 사안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채권자 취소송이 걸려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취하 후 수익자가 패소하고 돈을 물어주었습니다. 즉 그 사안에서는 조카에게 자기가 가진 아파트를 허위로
은닉 매도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5명인가 6명이 사행위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채무자가 파산 선고는 받았는데 관제인이 수개할 찰나에 면책을 취하를 했습니다. 파산 면책을. 그 다음 파산 선고도 그냥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카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사실상 이제 채무자가 선임한 거죠. 그 사행위 소송을 열심히 막았습니다만 다 지죠. 명백하게. 다 지고 이제 채무자가 다시 파산 면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조카의 사행위 소송이 모두 끝났어요. 채무자가 다시 면책 신청을 하였을 때 이게 과연 같은 제도의 파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유가 더해진 사행위 소송이 다 졌으니까 채권자들이 채권액도 좀 변했겠죠. 새로운 파산 사건으로 신청이 허용될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허용할 경우도 있고 허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뭐 해봐야 아는 겁니다. 판사마다 시각이 틀릴 수가 있어요. 제도의 파산이다. 아니다. 제도의 파산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는 제도의 파산이 판사님이 아니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허용을 했습니다. 파산 면책됐습니다. 이분은.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는 뭐 같은 소명을 하라든지 뭐 취하를 하라든지 이런 소명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냥 허용을 해서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런 사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불확실한 경험 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안에서는 대부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파산 면책을 허용을 할 것 같은데 또 모르겠습니다.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말씀드려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니까 이 방송을 듣고 사행위 소송 관련자분들은 무조건 취하를 하는 게 아니라 잘 협조를 해서 사행위 소송을 채권자가 관제인이 수개를 하고 뭐 승패에 따라서 잘 뭐 면책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취하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취하를 하면 나중에 또 고민이 되죠. 이게 제도의 파산이냐 아니냐 뭐 해서 또 브레이크가 걸릴 염려가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리죠. 또 마음고생을 오래 해야 되고. 그래서 기왕 파산 면책 신청을 했을 때니까 면책 신청을 취하라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파산 면책 절차를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